나른한 오후의 동반자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그렇죠. 전세 난민. 지금 전셋집은 비워야 하고 자기 집은 팔지도 못해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됐다던 그 전세 난민 말이죠. 자, 그런데 기뻐해 주십시오. 이 경기도 의왕 홍 부총리 집에 새들어 살던 세입자가 나 나가겠다 선언하면서 드디어 그 의왕집을 팔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의왕집을 팔면 그 돈으로 왕창 오른 전셋값을 감당할 수 있을 테니까 이제 어디든 갈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동안 홍 부총리 부동산 정책 최대 피해자다 뭐다 하면서 얼마나 놀림감이 됐습니까? 아우마 음양 뭐 제일처럼 기쁘네요. 자,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한 현장 소개해드리죠. 슉! 먼저 몸수색 주호영, 고성 속 시작된 시정연설. 슉! 소아과에서 독감 백신 맞은 박능후. 슉! 마지막으로 중국, 한국전쟁, 남침 아닌 내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과 내일 수요일과 목요일은 성태와 원보가 함께합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 터치,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네, 오늘 제 옆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태형, 박성태 주말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성태형 듣기 좋네요. 네. 테스형의 다른 버전 같은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 예. 예. 박 부장도 일주일 중에 이 3.10 나오는 수요일, 목요일이 제일 좋죠. 물론 시청자들 이렇게 만나는 게 너무 좋다라고 예. 하는 게 방송의 관례적인 멘트지만 네. 일단 저는 일이 추가되는 것이어서 몸이 바빠지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이 나온 김에 낭보를 하나 전해드리면 예. 제가 박 부장한테는 이미 통보를 해드렸지만 예. 출연료 2만 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일일 출연료. 그건 뭐 이미 한 3주 전부터 인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계속 강조하는 건 뭐 저 같아도 강조할 것 같아요. 아, 뭐 2만 원 주니까 늘어나서 열심히 해라. 싫다고 뭐 하셔가지고 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짧고 굵게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고성과 항의로 얼룩진 대통령 시정연설. 아, 네, 진짜. 자, 뭐 아시다시피 문 대통령 오늘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해서 국회 시정연설에 나왔는데 자, 크고 작은 소동들이 있었습니다. 여의도 국회로 가시죠. 지금과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합니다. 국민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국난 극복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뭐 최근 국회 상황을 의식한 듯이 뭐 들으신 대로 협치를 강조한 문 대통령. 자, 그런데 일단 뭐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본회의장이 들어오네 마네 하다가 결국은 들어오긴 했어요. 예, 라임 옵티머스에 대한 특검을 국민의힘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들어달라는 의미로 불참하겠다라는 얘기까지 있었지만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불참은 전례가 너무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예의 차원도 있고요. 협치를 야당 먼저 깬다는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다 참석은 했는데 일단 손팻말을 들고 항의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이동할 때 양 옆에서 역시 라임 옵티머스 특검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게 됐는데요. 그러네요. 지금 이제 대통령이 국회 본관에 들어오는 모습인데 저렇게 손에 팻말을 들고 있지 그러네요. 않습니까? 양쪽에. 들고 이제 이렇게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뭐라고 외치는 거죠? 예. 라임 옵티머스 특검하자 이렇게 계속 외쳤는데 뭐 당연히 예상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은 별로 쳐다보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손 피켓에는 또 나라가 왜 이래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었다고 예. 보이네요. 자, 그런데 박 부장도 아시겠지만 시정연설 할 때는 그 전에 별실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지도부가 함께 이렇게 사전 환담 미팅을 하잖아요. 그게 관례인데. 그렇죠. 지금 대통령이 들어오는 곳이 별실입니다. 예. 자, 저렇게 그런데 해서. 예. 국민의힘 안 왔어요. 네. 박병석 국회의장이 안내를 하고 저렇게 대통령이 들어와서 간단히 사실 뭐 한 10분, 20분 차담회 비슷하게 그렇죠. 환담을 나누는 건데 여기에 국민의힘 대표들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리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특검을 수용하지 않으면 참석할 수 없다. 그래서 불참 의사를 미리 밝혔었고요. 주영훈 원내대표는 아무래도 여야 협상을 해야 되는 또 야당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네. 참석하려고 앞에까지 왔어요. 별실 앞에까지 왔는데 오니까 청와대 경호원이 이렇게 몸수색을 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죠? 몸수색이요. 야당 원내대표도 하나요? 예전에도 했나요? 했어요. 기분 나쁘다고 가버렸습니다. 자,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운을 띄웠던 건데 그 몸수색,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몸수색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직접 보시죠. 야당에서는 원내대표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청와대 경호팀이 수색을 했다 하는 상입니다. 의장은 사실 확인을 한 후에 의장은 사실을 확인한 후에 합당한 조치를 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일단 그런 일에 대해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야당도 예의를 갖춰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상당히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고 주호영 원내대표 당사자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상당히 불쾌한 표정, 화가 잔뜩 난 표정을 예.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본회의장에서 여야 원내대표 자리는 맨 뒷좌석. 그렇죠. 학교 다닐 때도 제일 힘센 사람이 맨 뒤에 앉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비슷하게 맨 뒷좌석인데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 모습 잠깐 나왔는데 기분 나빴어 네. 라는 표정으로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들어온 뒤에도 입장한 뒤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몸수색에 대해서 거센 항의가 이어졌고요. 문 대통령 앞서 표정 봤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거 어떡합니까? 뭐 예. 이런 식으로 성대모사 국회의장에게 하신 거 아니죠? 네, 아닙니다. 저는 성대모사 잘 안 합니다. 아무튼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제 제1야당 원내대표 얼굴도 모르냐 청와대 직원들이, 경호처 예. 직원들이. 일단 뭐랄까요, 화는 날 것 같은데 자,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당사자들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참으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9시 40분까지 간담회장으로 가는 중에 입구에서 경호원들에게 제지를 당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다, 야당 원내대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검색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 그래 휴대폰만 있다 그랬더니 몸을 바로 검색을 하는 겁니다. 앞뒤로 이렇게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 원내대표를 이렇게 수색한 적이 있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수색당하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고 돌아 나왔습니다. 그 직후에 경호부장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직원의 실수였다고 사과를 했습니다만은 의장하고 당당 대표들하고 간단히 타협을 가져요. 근데 수색을 하고 제지한 전례가 없어요. 전두환 대통령 때도 이렇게 안 했어요. 자, 일단 뭐 그런 수색을 한 전례가 있다고 해도 문제는 그런 원칙이 공통적으로 적용이 됐느냐 예. 이거일 텐데. 일단 뭐든 안 좋은 게 있으면 전두환 씨 때도 이렇게 안 했어요. 네.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사실 확인을 못했고요. 자, 그런데 예. 오늘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한테는 몸수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좀 알아보니까 김태년, 그러니까 사실 야당 의원들의 불만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는데 지금 저 모자이크 된 분이 예. 아까 그 경호부장 사과. 경호부장이 이제 주영훈 원내대표에게 예. 사과를 몸수색을 해서 미안합니다. 예. 사과를 저렇게 고개 숙여서 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좀 조금 전에 예. 영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우리 집인데 우리 집 오면서 왜 우리를 몸수색하냐. 어허. 뭐 이런 논리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뭐 과거에 국회 앞에서 누가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경호의 수위가 좀 더 올라갔다면 물론 대통령은 가장 보여야 될 VIP니까요. 그러면 여야를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의전 서열로 여당 원내대표가 15위 관례적으로 오는 건데요. 야당 원내대표가 16위입니다. 어허. 근데 여당 원내대표 김태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이 CCTV로 확인을 하겠다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 원내대표의 측근들 얘기가 우린 안 받은 것 같다. 예. 그럼 왜 야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했냐?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모르죠. 경호부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확히 모르는데 일단 여당의 추정은 주호영 원내대표를 마스크를 써서 못 알아봤나 보다. 아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못 알아봤다. 예. 일단 그런데, 또 조금 예. 주호영 원내대표가 약간 뒤에 오니까 저기 들어온 사람은 누구지? 일단 아. 수색해봐. 뭐 그런 정황이 있었을 거라고 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정말 청와대가 이 정무적으로 바보가 아니고서야 이런 분란이 날 걸 뻔히 알면서 일부러 그러진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역시나 뭐 앞서 박 부장이 얘기한 대로 그 예. 신발 투척 사건 예. 그게 이렇게 일단 경호 강화의 원인이 된 것 같아 보이죠. 일단 국회에 또 그다음에 대통령이 온 행사니까 아무래도 더 신경이 곤두서 있다라고 예. 볼 수 있겠죠. 물론 김태년 원내대표도 마스크를 썼을 것이고 그렇죠. 주호영 원내대표도 썼는데 왜 김태년 원내대표만 알아보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못 알아봤냐. 주 대표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아,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낙연 대표하고 같이 입장을 또 하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 오고 혼자 이렇게 혼자 들어오니까. 들어오니까 누구지? 누구지? 예. 더구나 마스크로 가려진 상황이죠. 물론 이제 본인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했어요. 야당 원내대표다. 근데 일단 딱 갖다 댔다가 그러세요 들어가세요. 이게 또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됐으니까 수색해보겠다라는 게 무의식적으로 경호처에서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아무튼 뭐 지금 경호부장이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찾아가서 사과를 했다는 거는 예. 일단은 의전상으로는 청와대도 본인들의 실수를 인정을 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과거 전례를 쭉 찾아보진 않았지만 여야 원내대표를 대통령이 왔다고 해서 청와대에서 몸수색을 한 적은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 자세한 얘기는 뭐 나중에 정치부 회의나 이런 데서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